금융, 사람 라이프 스타일, 화폐 모든 것을 이익 집단인 기업이 컨트롤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시청자 선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 그런데 이렇게 가상화폐가 지금도 가치가 왔다 갔다 거리고 누구는 가치가 있다, 누구는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뭐 가상화폐 말하는 사람은 블록체인과 연관성으로 막 약을 팔아요 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게 많아요. 학계 유명한 사람, 기업의 CEO 누구가 인정을 했니, 누가 뭘 했니 많아요. 약을 팔아. 일단 그건 알았다 이거야. 자, 그런데 드디어 최근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침묵을 깼어요. 페이스북의 창업주 마크 주커버그. 여러분 가파 들어보셨죠? 가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표되는 미국의 거의 이 차세대 산업을 선도한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가파. 가파의 일각 중에 하나죠. 페이스북의 창업주 마크 주커버그. 이 사람이 하나 터뜨렸죠.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만든다. 리브라입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들고 온 거예요. 아니 페이스북 저 뭐 주커버그 소셜 네트워크 그 영화 찍은 그런 주인공 자기 이름 백 가파의 그 일각 자본금 자본 능력 그걸로 가상화폐 시장 한번 쫙 빨겠다 이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리브라는 달라요. 왜 리브라는 다르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한다 이래도 그 나라 정부에서 야 적당히 해라, 비트코인 그 너무 하면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안 됩니다, 적당히 영차 가자 하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리브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견제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 어떤 가상화폐랑 전혀 다릅니다. 리브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은 쉽게 말해서 뭐 채굴을 하건 뭘 하건 이게 돈이 돌고 돌면서 가치를 누가 측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치 있어요 라고 서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은. 그런데 리브라는 말이죠. 뒤에 리브라를 가치를 판단할 때 달러, 엔, 파운드, 유로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단기 국채로 합니다. 즉 뭐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통화를 백그라운드로 두고 리브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가상화폐는 우리들끼리 가치가 있다고 느끼니까 투자하세요잖아. 개발자가 이러니까 투자하세요잖아. 리브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여러분들의 달러, 엔, 파운드, 유로, 국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에. 신용할 수 있는 국채, 단기 국채. 이걸 리브라의 백그라운드로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세요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누가 컨트롤하는지 모르잖아요. 비트코인 사러 여러분들 거래소 갔을 때 거래소는 중개만 합니다. 수수료 짭짤하네요. 이런 말 하잖아. 저희는 그런 거 관여 안 해요. 비트코인과 다르게 리브라는 페이스북을 위시로 한 이 리브라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찰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은 전혀 다르죠. 그럼 그게 가상화폐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가상화폐의 패러다임이 전혀 다르죠. 선량한 컨트롤 타워 위에서 신이 있다는 거야. 신이 감시를 하면은 그 시스템 자체는 현재 시스템에서 상당히 유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은 누구? 페이스북을 위시로 한 세계 각국의 유명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쪽에 봐도 비자 보여? 비자 페이팔 들어봤죠? 그 다음에 저 위에 마스터카드 더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이베이 음악 들을 때 스포티파이 오. 그 다음에 우버도 있네요. 차 탈 때 우버 그 다음에 각종 그 투자 기관 모든 걸 다 모르더라도 언뜻 보더라도 나 쟤 알아 라는 거 여러분 한 분씩 계시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뭐 가상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랑 볼 때 스케일이 다를 겁니다. 예전 가상화폐에 말할 때 결제할 때 이게 정말 불편하다는 말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고 와요.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들고 왔어. 대한민국에 비자랑 마스터카드 안 받는 데 있어요 거의 없잖아. 일본도 없죠. 비자 마스터카드를 들고 왔어. 그러니까 리브라는 비자 마스터카드를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여기까지 모았냐. 맞아. 야 이거 어떻게 약을 팔아서 모았냐. 갑자기. 라고. 갑자기가 아니었네 아마. 그렇죠. 이미 물 밑에서 모은 거예요.
자, 그럼 모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였을까? 현재 기축통화 달러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거 뭐 파운드라든지 유로라든지 엔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할 때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원화 대비 달러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보잖아. 아, 달러가 비싸네요, 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리브라라는 듣보잡이 튀어나옵니다. 이 리브라라는 친구는 뭔지 모르겠는데 달러를 가져오면은 예를 들어서 1리브라, N을 가져오면 몇 리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바꿔준대요. 그래? 그거까지 알았어. 근데 이 리브라 어디서 쓸 수 있어요?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라든지 전 세계 오프라인 결제는 다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 돈 보내보셨죠? 한국에서 은행에서 은행끼리 돈 보내는데 1초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 송금해 보신 분, 한국에서 한국 무슨 은행으로 보냅니다. 중개은행으로 보냅니다. 중개은행에서 미국의 무슨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 은행에서 미국의 지방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받는데 얼마? 3일 정도 걸립니다. 수수료? 중개하는 은행마다 우리 사원이 엔터키 한번 쳤으니까 수수료 떼어갈게요. 엔터키 쳤으니까 수수료 떼어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환율도 변동이 있잖아요. 지금 가는 사이에 갑자기 미국이 양적 완화 이래가지고 달러가 떡나겠어. 오 마이 갓!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호갱님 미리 해외 송금은 빨리 하셨어야죠. 그리고 호갱님 아유 금요일에 송금하셨어요? 저희 토일요일에 노는데 금요일에 송금하셨으면 토 일요일 빼고 월화 아마 수요일쯤에 아마 송금 되겠네요. 좀 기다리라 하세요. 리브라 어떻게 될까? 제가 미국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10,000원으로 리브라를 사요.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리브라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초 만에 리브라를 받겠지. 1초는 안 돼서. 그래? 그거를 바로 달러로 환전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페이팔 어카운트라든지 각종 그쪽으로 돈이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은행 중개를 거쳐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내가 당장에 입금해가지고 바로 탁탁탁 하면은 바로 미국으로 돈이 갈 거 아니야. 저쪽 아프리카로 돈이 갈 거 아니야.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리브라로 통하니까 획기적이죠. 이거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일단 은행이 싫어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은행이 이거 듣자마자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은행 수수료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은행에서 아니야 페이스북 가져간대. 그리고 리브라는 공표를 하죠. 어떤 식으로? 이게 리브라 마크 주커버거 약을 잘 팔아요, 창업주가. 이런 거 하면서 막 편의성 도모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전 세계에도 아직까지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금융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금융, 선진 금융이 가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히다. 멋지다. 욕을 못하네. 뭐 저 상간 오지부터 해가지고 와, 은행 없는 동네 와, 돈이 문제가 아니래.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전파를 한대. 와. 그러니까 이 공격을 치려도 뭔가 이걸 반대를 하게 되면은 힘센 나라가 개도국이라든지 후진국들 있잖아요. 거기 발전하는 걸 막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 안 그래? 아니 이거 반대해요? 우리 위아더 월드잖아. 그렇게 다 같이 위아더 월드로 노래를 부르면서 저기 후진국들 좀 발전 좀 시키겠다는데 좀 최신 금융 단계를 올리겠다는데 그거 싫어서 혹시 반대라고 말이 나와. 누가 쓸 수 있어요? 페이스북의 가입자들만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가입하기 쉽잖아요. 이게 페이스북 유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몇십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달러 쓰는 인구를 넘어선 거예요. 리브라를 쓸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저기 다른 나라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인터넷만 되면 달러를 가져와서 리브라로 바꿔준대잖아. 여러분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뭔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야, 다른 나라 애들이 각 나라 화폐라든지 금, 재화를 갖고 와서 내가 달러를 주는 거지 달러를 가져오면 리브라를 준다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똑같죠. N을 가져오면 리브라를 드릴게요. N은 달러랑 저기 짝짝꿍인데 N 가져오면 리브라 드릴게요. 그거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라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당신이 여행 갈 때 제일 싫어하는 환전 필요 없습니다. 예, 맞아. 그거 너무 귀찮아요. 출장 많이 가시는 분 잔돈, 환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리브라만 들고 가면 다 쓸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은 화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라만 쓰면. 자, 어떻게 돼요? 유저 입장에서 여러분 유저가 돼봐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리브라를 주세요. 각종 인터넷 결제부터 해가지고 각종 사이트, 비행기표 살 때, 숙박 예약할 때, 밥 먹을 때 다 리브라 쓰고 있지. 일단 맨날 레이트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리브라는 고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리브라가 고정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리브라 많이 사면 장땡이니까 자, 아베짱이 자, 그러면 일본은행이 엔화를 발행해가지고 전액 리브라를 사겠습니다. 그럼 리브라 이해야지. 잠깐만요, 일본 정부. 파운드 대비, 달러 대비, 유로 대비 엔화가 갑자기 너무 늘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가치 불균형을 이러니까 리브라 대 엔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니들 돈 마음대로 찍으면은 니들 화폐 떨어집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현재 기축통화들이 갖고 있는 양적 완화의 기능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들 입장에서 리브라가 나오잖아. 걔들이 패권을 잡잖아.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세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브라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은 화폐를 씁시다 이거예요. 다 같은 화폐를 쓰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력, 진짜 경제력에 따라서 갈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양적 완화를 치건 누군가가 뭘 하건 못한다는 거죠. 돈으로. 흔히 말해서 현재의 돈은 그때 닉슨 사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이 돈을 찍고 돈이 돈을 보증하는 거잖아. 나라가 보증, 미국이 보증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보증은 누가 해? 리브라로 구성된 정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량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력, 현재 기득권층 G7부터 해가지고 G20 정도가 되더라도 상당히 회의적이죠. 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외화 사들이고 했는데 그걸 니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 참고로 리브라는 별자리의 천칭자리예요. 참고로 그 별자리의 단어 천칭자리의 의미는 정입니다. justice예요. 그러니까 리브라는 정입니다. 스스로가 이 화폐의 상황에서 정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들고 나온 거예요. 왜? 현재는 강대국들과 다른 나라에서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가 밑에 기업이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예. 근데 국가 위에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초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성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정말 저 사람들은 성인 군자도 울고 갈 정도로 공평하네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뭘 사고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하던 게 페이스북에게 정보가 다 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행동. 이 친구는 이런 사이트를 보고 이런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하니 빅데이터 있잖아. 그게 다 올라가요. 누구한테? 페이스북한테. 모든 게 감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위에 있는 한 곳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가 있어요. 언뜻 듣기에는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시스템 같기도 하고 언뜻 듣기에는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갖고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주는 거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리브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브라는 화폐가 아니에요. 리브라는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약을 팔고 있어요. 왜? 리브라의 진짜 힘을 알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리브라는 어디까지나 페이북 유저들만 하는 거니까 그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 미국 아이고 그거 소셜 미디어 그건데 그 어르신들 신경 씁니까? 관심 끄세요라고 한 게 리브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이 리브라를 써봐. 20억이 리브라를 쓰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60억이면 40억은 많은 사람들이 리브라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국 통화를 버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 이번 달 월급은 몇백만 원입니다. 저 리브라로 주시죠. 자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에서 어떻게 세금을 떼야 될까? 국가에서 이 경제활동,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떻게 제재가 들어가야 될까? 어떤 식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할 때 국가에서 수수료를 떼고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야 될까?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될까?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보를 사기업에게 제공을 해줬다면 이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세금 떼려면 리브라에서 세금 떼려면 주커버거 짱 그 계좌 그 리브라 좀 보고 싫은데요? 이러면 끝이냐. 개념이 무너지죠.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 이런 게 다 허물어집니다. 패권이에요. 국가를 넘어선 초기업과 국가 간의 패권 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G7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빼고 다른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까지 짝짝꿍 하잖아.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G20까지는 들어가지만 G7은 못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찝찝한데 이러잖아. 그런데 알싸 리브라가 돼버리면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말하면은 다른 도상국 입장에는 이게 좋을 겁니다. 달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축통화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과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서 회계사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 관련된 직종 있잖아요. 다 나가리. 이 리브라 기술 자체가 기존의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중간 누군가의 관리자를 빼고 모두가 평등하게 감시를 한다에서 벗어나서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이런 기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패권에서 패권을 바꾸는 겁니다. 오프라인 패권에서 온라인 패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라를 여러분 사더라도 가치가 뭐 떡상떡락 그런 건 없어요. 고정이거든. 이 리브라는 고정이에요. 대신 리브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리브라에 대한 달러가 바뀔 수 있지만 리브라는 고정이야. 이게 일반 코인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되는 게 아니야. 대신 유저가 늘어나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죠. 너 아직도 현찰 쓰니? 너 아직도 카드 쓰니? 난 리브라 쓴다 이럴 거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의 붐이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 박이 상당히 많죠.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있잖아요. 대단하다. 앞으로의 세계다. 진짜 이것이야말로 혁신이다. 예. 찬성이란 분도 있으면서 반대말로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그거를 누군가에게 그걸 집중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이거는 반대다라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바로 생각도. 그거예요. 예. 분명히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편리한데 누군가가 생각할 땐 극단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국에 잘 나가는 지도자들이 이 리브라에 대고 견제를 치고 기업은 기업 일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업입니다. 현재까지 없던 개념입니다. 금융, 사람 라이프 스타일, 화폐 모든 것을 이익 집단인 기업이 컨트롤이 가능할 것인가. 이익 집단인 기업에게 윤리적, 그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국가가 도덕적 양심이 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업에게도 그걸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국가가 졌던 책임을 기업들이 질 수 있을 것인가. 사회가 혼돈이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리브라가 2020년에 나온다는데 아직까지 준비 기간이죠. 잘 통할지 안 통할지 잘 모를 거고 이게 진짜 런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 이면에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 기득권과 그리고 현재 기득권층을 위협하는 친구들이 진짜로 기득권을 뺏겠다라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 수는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왜 리브라를 들고 왔냐면은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려드리려고.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리브를 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시면 꽤 재밌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금융에 관심이 많잖아요. 기존의 가상화폐라든지. 이 리브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